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이 수업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금방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진도 욕심을 부리진 않고 공공요금 파트랑 그리고 다음에 지방재정 있거든요. 원래는 조세 파트도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경제학과에서도 재정학 할 때는 이 조세 전까지 하고 조세는 뭐 재정정책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볼게요. 한계비용 가격 설정 방식의 문제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시계가 왜 여기 생겼지? 시험 봐서 그런가? 자,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공공요금을 부과하는데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요금을 책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라고 하면은요, 한계비용하고 같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무슨 소리예요? 에어컨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요? 아니, 에어컨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걸려요? 안 걸려요? 괜찮아요? 백색 소음으로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계비용 가격 설정, 요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데 이게 효율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가 이렇게 한계비용보다 크잖아. 이렇게 독점에서는. 그럼 그게 바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거기 제목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익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잘게 작은 어떤 기업들이 여러 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일수록 평균 단가라고 할까? 그래서 평균 비용이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요. 지금 얘기했던 뭐 수도, 가스 이런 것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스레 독점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연 독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공기업이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런 경우는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니까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평균 비용이 이렇게요. 여러분,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그러면 한계 비용은 평균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거는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더 이렇게 낮아 가지고 평균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는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셔도 밑에만 있으면 비용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P 이게 되고 AR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부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연스레 독점이 되는 것이고, 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그럼 얘가 독점 기업처럼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독점적인 행동을 합니다. 독점적인 행동을 해요. 선택을 해요. 자, 독점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계 수입하고요. 한계 비용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P, AR이 있잖아. 그러면 MR은 사실 여기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MR 이렇게요. 그러면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니까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Q, M 이렇게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고 자, P는 이게 M이라고 할까? 이렇게 P는 지금 생산량을 결정했는데 독점이잖아.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스타를 디맨드 곡선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디야? 그러면 여기 QM만큼 한 다음에 가격은 수요 곡선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여긴데 완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 C라 할까? 과소 생산 공급하게 되고 삼각형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생기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정해서 따라서 과소 생산을 하고 생산과 더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이 크기는 저기 나와 있는 데드웨이 로스 요 크기 요거 되겠죠. 이렇게 B금을 살짝 칠까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아니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 유니버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안 되겠다. 비효율성이 야기하고 가격도 높고 생산도 일부러 줄이는구나.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이제 가격을 통제해서 개입을 하려고 해요. 독점과 관련한 개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통제를 통해서 개입 이렇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하고 가격이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책정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캡을 씌우는 거예요.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죠. 상한제를 실시. 이렇게요.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볼까? 이쪽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독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MC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이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지금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마세요 하고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닦게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을 이거 이상 더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독점으로 할게요. 독점이 조금 더 이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독점으로 합시다. 자, 살짝 독점으로 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랑 같은 건데요. 수요 곡선, MR 곡선, MC 곡선이 이제 사실 공급 곡선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독점 가격 이렇게요. 사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같게 그린 거야. 근데 정부가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이거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상한선을 실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격을 이렇게 낮추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의미가 있는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거보다 밑에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MR도 여기까지는 수평 아니야? 수요 곡선이 AR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점점점점 끊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되긴 했지만 의미가 있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MR과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려면 이 스프링 같이 생긴 빨간 색깔이 새로운 MR이고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가격은 수요 곡선상이 결정하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랑 똑같이 여기서도 정부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그래프를 다 그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계 비용하고요. 가격이 같도록 만드는 여기에 딱 가도록 하는 거야. 완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QC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효율적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도 한계 비용과 똑같이 이렇게 설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거에 맞춰서 PC라고 할게요. 가격도 PC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C가 점점점 보시면 여기에 결정되는 거지. 여기가 AC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보이면 안 돼. 지금 요 점에서 요 AC 요거 하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자, QC에서 볼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가 요게 또 AR이잖아. P랑 똑같고 AR 이거보다 커요. 그러니까 AC가 여기 보시면 P보다 이게 더 커요. 이 P가 지금 저기 써 있듯이 수요 곡선이고 AR입니다. 이므로 이윤함수 살짝 써볼까? 이윤은 요거 TR에서 TC를 빼는 건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P가 AC보다 작아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면은 양의 이윤인데 Q가 제로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이윤이 0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고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 이런 상황에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실시하게 되면 효율적이긴 하지만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의 크기 한번 체크해 볼까? 단위당 여기 보시면 이게 P인데 AR인데 AC가 되니까 이만큼 단위당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Q를 곱하는 거야. 이만큼의 손실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란 색깔 칠한 게 손실의 크기야. 근데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데드웨이트 로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효율적이야.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제로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뭐 시도는 좋은데 적자로 계속 공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요즘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요걸 해결하는 방법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 뭐 없을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1번에 보시면 일반 재원이라는 게 늘 들어봤듯이 공적 자금 같은 그냥 국민의 혈세로 그냥 보조해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손쉽지. 그냥 손실나? 아 그래 세금 걷어서 그냥 적자 메우자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손쉽게 그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되게 손쉬운 방법이야. 뭐 노력도 필요 없이 국민의 그냥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또 우리 조세 파트까지는 그렇지만 아마 원론에서 보셨을 텐데 또 여기서 초과 부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지.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성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손쉽고 완벽한 방법은 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우리 이쪽을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욕심을 좀 버리는 거지. 야, 우리가 효율성까지 달성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로 계속 운영할 거냐. 그러면 너무 효율성 이것만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적정한 효율성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고 약간 손실은 제거하자. 그 두 번째 방법이 이게 대안 1. 두 번째 방법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실시하자 이거야. 평균 비용과 가격이 똑같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P가 A씨랑 똑같잖아.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빵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이유는 아니지만 손실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은 그대로 읽으시면 돼. 평균 비용 가격 책정, 이렇게 가격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유는 제로가 됩니다. 양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은 제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실은 제거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뭔가 공짜가 없잖아. 그래서 비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여기다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AC와 이 D, P가 만나는 거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평이라고 쓸게요. 평. 이렇게. 여기는 뭐 완이라고 되는 게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그려볼까? 관심 있는 것만 그리면 여기 수요 곡선 P 그리고 AC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아이고 좀 너무 그렸네. 자, 여기 보시면 AC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너무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C 그리고 여기 수요 곡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평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MC가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요. MC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여기가 Q 한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생산량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 했을 때. 그래서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뭐 그 정도. 자,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다양한 가격 차별을 통해 가지고 손실을 좀 제거하면 안 될까? 이렇게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차별이 있을 텐데 1급, 2급, 3급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약간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2급 가격 차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2급 가격 차별은요, 이게 구간별 이렇게 블록이라는 말을 쓰죠.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좀 싸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그렇지만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서 총 비용은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은 여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은 AC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다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AC 이렇게 됩니다. AC가 여기야. 점점점. 그리고 여기 MC 이렇게 됐어요. MC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QC라고 할게. 자, 다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총 비용을 생각해 봅니다. 총 비용은 요 QC까지 했을 때 요 AC를 찾아야지. AC. 여기가 AC 이렇게 되니까 요게 총 비용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게 TC 이렇게 되겠죠? 이게 TC 이렇게 해요. 그러면 2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QC라고 할게. QC 이렇게. 조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구간을 한 3개로 나눌까요? 그래서 점점점 해서 여기서 이만큼 가격을 좀 비싸게 받고, 여기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받고, 이 끝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계 비용에 맞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하면 3개로 나눴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총 수입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한계 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세요? 사다리꼴 면적만큼. 자, 그러면 빨간 색깔이 지금 총 비용인데 여기 사다리 같이 이렇게 생긴 계단식이지. 그리고 TR 계단식으로 표현한 이 경우가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해서요, 이렇게 조금 사는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다른 가격을 구간마다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손실은 보겠지만 여기서 파란 색깔이 커서 플러스 이득 회수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점은 많은 양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계 비용, 여기 대량으로 구입하는 구간에 있는 구입시 요때는 가격이 싸게 됩니다. P가 MC에 가깝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는 사람한테 이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 나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교란이 적다. 이렇게 교란, 디스토션, 왜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곡이 작아. 단점은 근데 뭡니까 하면, 아니 우리가 뭐 공장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 전력,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쓴단 말이야. 많이 쓸수록 또 비용이 싸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 아니야 저거 소리가 큰데, 아무튼 저렇게 학교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게 법학관 여기가 이 건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멀어. 저기 버스 내리는 데서도 멀고 막 이래서, 저도 국제간에 차를 대고 오는데 사실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 거면 저기 해화역에서 걸어오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뿌듯한 건 있어. 갈 때는 좀 뿌듯한데 이렇게 딱 운동장 보면서, 근데 이제 올 때는 그렇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고 이제 가게 되죠. 이 건물 자리가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자꾸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뭐 옛날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실 뭐 다른 거 다 없었고 다 테니스들 다 치고, 뭐 학교도 늘 테니스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의 단점이, 학교 가면 이제 두 부류가 있어. 학생들과 어울리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장에서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난 학생들과 어울리기 싫어. 그럼 이제 테니스를 치면서 교수님들끼리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맨날 테니스 치는 교수님들을 보니까 또 막상 빡세게 공부하려고 하는 갓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 중에서는
뭐야 공부는 안 하고 테니스만 치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가고 뭐 옛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사용량이 적다라고 하면 이게 공평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지금 앞에 생략된 거야. 예,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이 소량으로 구입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2부 가격 제도는 이제 파트를 둘로 나누는 건데 느낌이 요거랑 비슷해요. 1급 가격 차별 이렇게. 자, 여기 지울게요. 지웁시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자, 2부 가격제는요 말 그대로 파트를 둘로 나눠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 파트 이렇게 됩니다. 투 파트 가격 뭐 프라이싱 해가지고 아니면 타리프 해가지고 관세같이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 가입비하고요 사용료를 이렇게 따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입비와 사용요금 이렇게요 부과하는 거죠. 뭐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딜레마가 해화역에 내렸는데 셔틀버스는 사람이 많고 늦은 것 같고 택시를 탈까? 그럼 약간 가까운 거리면은 이 가입비가 좀 부담이 된다고. 요즘 택시 가격 기본 요금이 올라가지고 손님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살짝 사실은 가입비를 낮추고 이 미터당 요금을 좀 올렸으면 차라리 손님들을 속일 수 있겠지. 저렴합니다. 기본 요금은 한 1,000원이에요 해서 타게 만들고 메타 요거가 빨리빨리 올라가게 하면 좋은데 이거를 딱 올리니까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워서 약간 집에 일찍 가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러면 여기다 할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QC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C 해서 여기서 됐다 할게. 그러면 가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가입비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만큼 최대한 받을 수 있고요. 사용요금은 한계 비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면 이게 총 비용인데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총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만큼 손해는 봐도 여기서 더 플러스가 돼서 어느 정도 손실을 당연히 회수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급 가격차별과 비슷하게 되는 건 각각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총 수입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TR 이렇게 됩니다. 요 면적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을 사용할 권리라는 말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놀이공원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지.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리조트나 콘도 회원권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입비로 입장권 회원권을 사는 것이고 가격을 뭐 50% 몇십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거죠. 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입비는요 소비자 잉여 크기만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계 비용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면 이게 가입비야. 이게 여기다 다시 그리긴 그래서 이게 가입비고 사용요금 이렇게 돼서 오히려 손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소비 배제 효과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택시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면 택시를 아예 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배제할 수가 있다.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 램즈 가격 설정 나와 있는데 램즈 가격 설정이요. 네, 그거 살짝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이 시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안 맞죠? 거의 맞아요. 오, 거의 맞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요.